자연계에는 굉장히 다양한 시그널들이 오고 있네요. 어떤 신호들이 있을까요? 예, 빛에 대한 신호도 있을 것이겠고요. 소리에 대한 것도 있을 것이겠고요. 좋은 신호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각종 힘, 뭐 압력 이런 것들도 있을 것 같네요. 이런 것들을 우리는 여러 가지 감각 기관을 통해서 받아들입니다. 빛을 받아들이는 감각 기관 하면 당연하게도 눈이겠죠. 감각 기관이라 했는데요. 기관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의 기능을 하게 된다라고 했다면 그것을 구성하는 조직이 있을 거고 그보다 더 앞서서 세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 눈에 대해서는 원, 물, 세포가 있죠. 실상 원뿔 세포 말고 또 하나 더 있어요. 뭐 있죠? 중3 내신에 나오지 않을까요? 네 나와요. 감각기관 나오죠? 신경계 호르몬이. 네 나와요. 예. 원뿔 세포 말고도 막대 세포라는 게 더 있네요. 다만 이제 막대 세포는 명암, 빛이 있냐 없냐 정도 수준을 감지하는 반면 원뿔 세포는 색에 대한 정보를 감지하고 있죠. 원뿔 세포의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뭐 있지? 적원뿔 세포가 있고, 네, 녹원뿔 세포, 참. 네, 청원뿔 세포. 그래서 우리가 빛의 삼원색을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자연계에서 오는 이런 다양한 신호들은 말입니다.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입니까? 얘네들은 시간에 따라서 그 세기가 연속적으로 변하는 아날로그 신호입니다. 물론 여러분들은 디지털에 훨씬 더 익숙한 세대들이죠. 디지털 없으면 여러분들 하루도 못 살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면 아날로그 신호가 우리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물론 우리도 뭐 뇌에 저장하고 뭐 이런 것들 기억하고 이런 것들 다 아날로그적으로 저장을 하는 것 같은데요. 우리의 감각 기관에 대응할 만한 그래서 각종 센서들이 있을 것 같습니다. 빛에 대한 센서, 광센서죠. 소리를 듣는다면 우리의 귀가 될 것이겠고, 뭐 필요하다면 청세포 이후에 청신경을 지나서 뭐 대뇌로 가는 뭐 이런 것들이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소리를 들을 수 있겠다 하는 센서, 청센서? 청센서, 뭐 소리 센서, 그죠? 예, 뭐 결국엔 이쪽에 마이크가 될 수 있겠군요. 이해했습니까? 그럼 자연에서 여러 가지 소리가 들렸어요. 마이크를 통해서 들려온, 즉 마이크를 통해서 전기 신호를 바꾼 거죠. 마이크는 소리 신호를 뭘로 바꾼다고? 전기 신호로 바꿨다고요. 이 마이크를 통해서 나온 전기 신호는 그러면 디지털입니까? 아날로그입니까? 아날로그죠.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예요. 이건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예요. 자연 소리를 그대로 전자 유도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인텐시티 하면 세기 이해됐습니까? 시간에 따른 연속적인 흐름으로 잡아내고 있는 아직까지는 아날로그입니다. 자, 이거를요 그냥 내가 소리를 듣고 뭐 괜찮아 뭐 그걸로 끝나면 될 텐데 그게 아니라 나 이거 저장하고 싶어. 그럼 어떻게 저장할래 하는 거예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아날로그 자체로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고 디지털로 바꿔서 저장하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아날로그 저장하는 건 뭐 간단합니다. 뭐 카세트 테이프 있잖아요. 간단하지 않군요. 여러분 카세트 테이프가 뭔지 모르는 사람들이지. 아니에요. 카세트 테이프 혹시 안다? 들어본 적이 없는 용어인데요 하시는 거예요. 없습니까? 있습니까? 자, 검색 찬스 카세트 테이프 한번 쳐보십시오. 예, 이거 예, 이제 이런 세대하고 내가 대화하는군요. 카세트 테이프 자체가 뭔지를 모르시는 학생들. 감사합니다. 뭔지 몰라? 야, 어떻게 생각해? 야, 이걸 몰라? 이거 야, 감성. 세대 차이. 완전 감성. 완전 감성. 여기 이거 풀리면 여기 안에다 넣어서 돌리고. 지금 이런 세대들하고 이제 같이 공부하고 예. 너무 이쁘다. 완전 감성. 레트로 좋아해? 플레이어. 예,
예, 카세테이프 플레이어도 그래요. 완전 감성. 그래서 카세테이프에 저장된 거는 아무래도 이제 자기장을 이용해서 저장을 한 것을 볼 수가 있을 것이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자, 근데 이제는 더 이상 카세테이프와 같은 아날로그로 저장할 그럴 기기들이 별로 없네요. 여러분들 핸드폰에는 이제 뭐 통화 녹음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다 디지털로 정보가 저장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날로그를 뭘로 바꿔야 된다? 디지털로 바꿔야 돼요. 저장을 하려면.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는 거예요. 시간 간격을 놓고 일정 시간 간격을 놓고 뭐 세기를 이런 식으로 뚝뚝 끊어진 데이터로 만들어내는 거죠. 말씀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아날로그를 디지털로, 디지털은 그래서 신호 세기마다 시간에 따라서 딱딱딱 끊어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이건 우리 눈이 시각을 받아들이고 빛을 받아들이고 광센서, 대표적 광센서가 뭐 결국엔 광다이오드, 포토다이오드라고 불러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입시물리 문제 풀이할 때도 한번 살짝 나온 놈들인 것 같아요. 그냥 단지 빛 에너지를 전기 에너지를 생산하겠다 하면은 그냥 태양 전지 해버리면 끝날 일인데 그게 아니라 세기로 바꾸겠다 하는 것은 광센서, 포토다이오드 또는 광다이오드 뭐 어차피 그 놈이죠. 예, 그 놈입니다. 광다이오드라고 불러주는 이런 광센서가 필요하겠네요. 역시 마찬가지 빛의 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정보를 디지털로 바꿉니다. 자, 근데 사람이 귀라는 건 아주 민감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좀 민감하다는 것에 대해서 텍스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 뭐 감각을 배운 지가 한 달쯤 됐습니까? 감각 기간 안 배웠어? 이제 배워요. 아, 그렇습니까? 민감하다면 어떤 전제 조건이 되어야 우리가 민감하다 하는 감각이 될까요? 우리의 감각은 그래 시각도 있고요, 청각도 있고요, 후각도 있고 미각도 있어요. 뭐 촉각에 대한 이런 것들도 있죠. 시각은 굉장히 민감해요. 후각도 굉장히 민감해요. 근데 청각하고요, 미각은 그렇게 민감하지가 않아요.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요? 퍼져 있는 거. 일단 역치라는 놈이 있습니다. 역치. 우리의 감각기관이 느낄 수 있는 자극의 최소한의 자극 세기, 이걸 역치라고 합니다. 여러분 소금물은 짜다는 거 누구나 다 알죠? 근데 말입니다. 물 1000리터에 소금 0.001g 넣었어요. 소금물이잖아요. 네. 농도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퍼센트 농도든지 뭘 넣는지 얼마 계산할 수 있잖아요. 네. 왜요? 좋아요. 농도 문제 재밌지 않아요? 좋아요. 이 분위기는 뭐야?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그거 소금물에 느끼겠습니까? 아니요. 그 정도 짠맛을 느끼겠다 하면 굉장히 그렇지 않겠어요? 조용하네요. 예. 아마 자연계에서 내리는 빗물에도 그 정도 소금을 느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짜다라고 느낄 수 있는 또는 뭐 달다라고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농도 이런 것들 우리는 역치라는 이름을 쓸 수 있겠다고요. 그렇다면 시각은 역치가 큰 놈이다 작은 놈이다? 역치가 크면요 잘 못 느끼는 거죠. 굉장히 큰 자극이 와야 느끼는 거잖아요. 네. 이해됐어요? 네. 역치가 시각은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최신의 연구 결과로는 광자 한 개도 우리 눈은 느낄 수 있다고 하네요. 광자 한 개. 우리가 빛이 당연히 전자기파로서의 설명을 했잖아요. 네. 근데 빛이 입자성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너무나 간단해요. 저번에 망원경 할 때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냥 한 방 푹 찍으면요 제대로 사진 컴판에 뭐가 안 찍혀요. 즉 하늘에서 쏘는 별빛은 그 광자의 개수가 너무나 적어. 그래서 사진 컴판에 일단 광센서 같은 것들에 쿵 박혀야 광센서가 인지하는 거잖아요. 아 빛이 왔다라고 인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오랜 시간을 노출줘야 돼요. 그래서 광자가 여러 개가 와야 제대로 된 사진을 만드는 거죠. 이건 빛의 입자성이에요. 물론 빛의 입자성 하면서 이제 나중에 광전 효과가 완벽하게 이제 벙점을 하나 찍어내는 그런 시험이 나오게 됩니다. 맞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카메라 컴판에 노출을 오래 시켜줘야 제대로 된 사진이 얻어질 수 있다. 이건 입자성에 대한 내용이에요. 파동성을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있어? 파동은 그냥 한 방에 빵 왔으니까 그지. 이게 옆에 있는데 뭐 하다가 말했지? 이 수업이 이래요. 네. 아 예, 사람의 눈은 예, 매우 민감한 그런 놈이다 하는 거죠. 반면 우리 귀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게 민감하지는 또 않아요. 역치가 상대적으로 꽤 큰 거죠. 말했지만 아까 말했죠. 0.0001% 설탕물 달다고 느낄 수 있는 사람은 극히 없을 겁니다. 나는 느낄 수 있는데 하시는 분 있나요? 설탕물과 예, 0.001% 설탕물 소금을 2개 줄게요. 누가 설탕물인지 맞춰봐라 할게요. 막 그런 사람 진짜 물 종류별로 마셔보고 맞추는 사람. 그건 이제 물속에 들어있는 각종 미량 원소들의 어떤 함량에 대한 내용들로서 판단하는 뭐 그런 것들이 될 것 같습니다. 예, 나는 술의 종류를 우와, 소믈리에 그 소믈리에 그 소주였습니까? 예, 그 참이슬하고 처음처럼 하고 우와. 맛이 미묘하게 다르고요. 지금 쌤 시절이 쌤이 대학교 다닐 때는 주로 이제 강원도 쪽에 MT들 많이 가는데요. 강원도 쪽에 오면 왜 여기 2% 경화 소주라는 게 있어요. 강원도 쪽에 경은 먹으면 바로 토하는 뭐죠? 아주 화학 그 약품 냄새가 좀 센 그런 소주가 있었습니다. 별로 좋아하지는 않는데 지역 소주는 그때 거리 가면 그거밖에 안 팔아가지고 서울서 미리 술을 괴짝채로 들고 이제 MT 가는 경우들도 좀 있죠. 경제로. 예. 그때 이제 경춘선 기차 타고 이제 MT 가고 하면은 소주 짝으로 맥주 짝으로 들고 이제 남학생들 여기서 들고 가고 예. 그때 또 기타 들고 또 대차이처럼 노는 친구들도 좀 있고 그래요. 지금은 예 뭐 너무나 전철 속도가 기차 속도가 빨라가지고 그리 됐네요. 어쨌든 자 다시 그러면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보이조호가 1970년대 이제 날아갔다 했잖아요. 그때 그 당시에 최고 기술력의 디지털 카메라가 실려 있습니다. 그리고 전파로 우리한테 목성 사진, 토성 사진 찍어 보냈습니다. 무려 30만 화소만입니다. 즉, 그 광센서가 30만 개가 빡 집적돼 있는. 근데 여러분들 핸드폰은 지금 쓰는 핸드폰은 몇만 원 화소 개념이 아니죠. 네. 이제 억 단위 화소를 가진 것들도 많잖아요. 네, 그죠. 선생님이 이제 내 거 디지털 카메라라고 산 게 대학교 졸업하고 300만 화소짜리 디지털 카메라를 이제 결혼하면서 이제 샀어요. 그 당시만 해도 꽤 괜찮았는데 싶었는데 지금은 뭐 아주 허름한 핸드폰보다도 좀 모자란 것 같습니다. 지금 저거 찍고 있는 저것도 뭐 아마 몇백만 화소에 얘기하실 거예요. 800만 화소인가? 1000만 화소인가 뭐 그럴 것 같은데요. 너무나 이제 이 센서들이 좋아지면서 옛날 동영상 이런 것들이 뭐 거의 뭐 모자이크 느낌 나는 뭐 그렇다고 하네요. 실제로 선생님도 이제 그 디빅스라는 부분이 나오기 전까지 뭐 리얼 미디어로 있던 그런 옛날 동영상들을 다시 보면 어우 씨 했는데 지금에 와서 디빅스도 너무 어우 하는 거죠. 디빅스하면 아니까? 몰라요. 너무. 자 다시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기왕이면 소리도 원음에 가까운 소리를 녹음하고 싶어 할 겁니다. 그래서 고음질 그 음원 해갖고 내려받고 하잖아요. 아마 그냥 일반적인 노래하면 MP3 초창기 그렇게 좀 했던 그런 것들 노래 한 곡이 대략 한 3MB 정도 되는데요. 고품질 음원 하면은 수십 메가바이트 이상이 되는 뭐 한 40메가 이상 되는 즉 기존의 노래보다 한 10배 이상의 데이터를 가지는 그런 디지털 음원이 가지고 있네요. 그죠? 있죠. 사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샘시얼이 그 300만 화소 카메라를 찍으면 사진 한 장 용량 한 2메가바이트 뭐 이 정도쯤이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찍으면
10MB 이상씩 올라가는 건 일상 다반사입니다. 물론 그렇게 하면 훨씬 더 세밀한 정밀한 민중인상과 세밀한 좀 더 원음에 가깝고 좀 더 원화에 가까운 그런 사진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좀 더 고품질의 사진을 얻을 수 있을까요? 또는 동영상도 마찬가지일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일단 이게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영화 동영상이라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렇게 정보를 자른다 했잖아요. 그지? 이 시간 간격을 100분의 1초 간격으로 자르는 것과 1000분의 1초 간격으로 자르는 거 누가 더 세밀하겠습니까? 그렇지. 그래서 이 자르는 시간 간격을 훨씬 더 뭐하다? 세밀하게 해줄 수 있다면 하겠네요. 그럼 세밀하게 한다면 이제 이놈들이 이런 식의 데이터도 얻어낼 수 있겠지요. 이해됐어? 또 하나 비트 수를 높인다 하는데요. 우리가 뭐 4비트 즉 빛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흑백이라고 한다면 4비트는 2의 4승 이 희다는 것과 검다는 것을 16등분하는 거예요. 그럼 8비트 하면 2의 8승 하면 얼마입니까? 256인가요? 네. 그러면 흰 거에서 검은까지 물론 중간에 회색이 있겠죠. 그걸 몇 등분 한다고? 256등분 하는 거예요. 누가 좀 더 세밀한 표현이니까 하면 비트 수가 높아지는 거죠. 이해됐어요? 즉 8비트 컬러보다는 16비트 컬러가 24비트 컬러가 훨씬 더 높다 하는 겁니다. 지금은 거의 뭐 노트북이 됐든 데스크탑이 됐든 대부분 다 24비트 컬러 이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나 땐 말이야. 흑백 모니터였습니다. 그 흑백 모니터도 단색 모니터에서 실제로 이제 녹색이에요. 녹색 불이 켜진다 안 켜진다 온오프 이해됐어요? 그렇게 됐다가 이제 흑백 모니터인데 16색으로 즉 회색의 정도를 16가지로 나눠주네요. 와 대단했어요. 그 정도만 해도 테트리스형 게임 아시잖아요. 네. 테트리스 하면 이제 뭐 색깔 다른 블록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그때 286 컴퓨터에 3D로 이렇게 내려가는 테트리스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단색으로 내려온다 생각해 보세요. 꿈이 안 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근데 16 흑백 그레이드는 그래도 구분이 좀 되네요. 한참 했습니다. 286 이런 거 하면 모르죠. 여러분 부모님 세대는 쌤하고 이제 비슷한 세대가 될 테니까 어느 정도 공감이 좀 될 것 같은데. 그러다가 이제 칼라 모니터가 나왔어요. 칼라 모니터 무려 칼라 색을 256 컬러로 구분을 해줬네요. 오. 즉 이제 우리가 RGB 이렇게 해서 있는 저거를 그지 흰색부터 검은색 그리고 완전 빨강, 완전 파랑, 완전 초록까지 그렇게 구분을 했는데 무려 256 컬러. 그러다가 이제 6만 컬러가 나오니까 와 완전 사진이네요. 그렇게 이제 정보의 비트 수가 올라가는 것을 처절하게 경험하면서 살아왔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는 뭐 예. 게임을 여러분들 대부분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고 있고 혹시 PC로 게임하시는 분 있나요? 그래요. 요즘 게임은 거의 뭐 실사화 비슷한 그런 게임들이 뭐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대학교 다니고 또는 졸업하고 얼마 안 때까지는 뭐 게임 방송 이런 것들도 꽤 많이 보고 뭐 했는데 그때야 뭐 맨날 스타크래프트였고 뭐. 지금도 뭐 스타크래프트 하시는 분들 있죠? 없나요? 뭐 국민 게임 하면서 윷놀이 되는데 우리 아들도 어릴 적에는 스타크래프트 뭐 하더만 요즘에는 뭐 별로 흥미가 없는가 봐요. 자, 어제 뭐 색깔의 어떤 그런 비트 수를 높이는 방법과 그리고 시간 추출 시간 간격을 맞아 좁히는 방법이 그렇게 해서 좀 더 원음에 가깝게 좀 더 원화에 가깝게 그렇게 바꾸는 방법이 있겠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디지털화된 정보를 저장하고 싶잖아요 하겠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저장해야 될까요? 정보의 저장 방법. 첫 번째는 자기장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네요.
자기장이 저장한 방법은 자기 테이프, 자기 디스크 이런 거, 컴퓨터 디스크 같은 것도 말입니다. 그지? 그래서 신호 정보는 당연히 교류 신호입니다. 교류 신호가 왔을 때 이런 방향의 전류가 흐른다면 주변 자기 테이프가 자 이렇게 잡으면 여기가 NS 될 테니까 나치까지 이렇게 되겠죠. 네. 이해했습니까? 근데 그보다 앞에는 이런 형태가 돼. 그보다 앞에는 이제 시간 전류 방향 반대가 돼갖고 이렇게 됐다면 0과 1의 디지털로 좀 밑으로 0과 1의 디지털 신호로 저장을 시켜놓을 수 있겠다는 게 자기장을 이용한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렇게 저장된 정보를 다시 재생해야 되겠죠. 이 자기장에 의한 것은 뭐 흔히 앙페르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전류에 의한 자기장은 한 달 전에 좀 했던 걸로 기억되는데요. 예, 전류 잡고 자기장 잡는 요게 앙페르의 법칙입니다. 그걸로 했다면 이 정보를 재생해야 되죠. 실컷 저장했는데 못 봐, 안 봐 해버리면 안 봤는데 의지로 안 보는데 못 봐 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깜깜하잖아요. 네. 그래서 재생하는 방법은 우리 전자기 유도가 되겠네요. 즉 이 코일 주변에 자기 테이프가 지나가면서 유도 전류가 흘러가면서 오른쪽 바의 전류, 왼쪽 바의 전류 이렇게 하면서 전자기 유도로 재생해 놓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장에 의한 방법은 치명적인 단점이 있죠. 뭐예요? 그렇죠. 주변 자석에 의해서 오염돼 버릴 수 있습니다. 물론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엔간해서 오염이 안 되는데요. 근데도 불구하고 이 컴퓨터 하드디스크 정보를 완전 파괴시키는 디가우징하는 그래서 진짜 엄청나게 강한 자석을 유도 전류를 전기를 통해서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서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완전히 날려버리는 그런 방법도 있긴 하죠. 두 번째, 어떤 방법으로 정보를 저장할 수 있겠습니까? 하네요. 빛에 의해서 정보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뭘까요? 이제 이것도 구시대 유물이 되는 것 같습니다. CD. 요즘엔 노래 앨범 사면 CD 안 준다고 하더라고요. 진짜요? 예. 않아요? 그 QR 코드입니까? 그런 것들 해서 직접 자기 폰으로 다운받게만 하고 실물인 CD는 안 주는 시간을 이런 한다. CD 감성이. CD 감성이에요. 네, 당신들은 아직까지. 네. 자, 그럼 빛에 의한 정보의 저장은 어떤 방법이 이루어지겠습니까? 네요. CD의 단면을 잘라보면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알루미늄 층이 이렇게 되어 있고요. 다른 플라스틱 또는 보호층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온폭 들어간 부분을 랜드라는 이름을 쓰고요. 볼록 튀어나온 부분을 피트라는 이름을 써요. 결국엔 요게 온폭 들어갔습니까? 볼록 튀어나왔습니까를 통해서 0과 1의 디지털 정보를 저장하는 거라고요. 이 밑에 센서가 올라오네요. 그치? 그렇게 해서 쭉 오면 요건 그대로 다이렉트 내려옵니다. 그러면 빛이 왔다 하니까 1 쓸게요. 조금 시간 지나서 이게 피트가 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오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 볼록하게 튀어나오다 보니까 옆으로 많이 퍼져요. 그럼 이쪽에 제대로 안 왔다 하는 거죠. 0. 그렇게 해서 CD는 디지털 정보로 기록을 되고 있습니다. 내가 노래를 잔뜩 불러가지고 카세트 테이프에 녹음했다면 아날로그로 저장을 된 건데요. 그렇지 않고 CD에다가 저장을 했다면 디지털로 저장한 거다 볼 수 있습니다. 이랬음. 그래서 홈이 이렇게 볼록볼록 파 있는 과정입니다. CD는 이제 용량을 보면 대략 한 650 메가바이트 정도. 그러니까 기가바이트로 따지면 한 0.6 기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CD에서 조금 더 용량이 많아진 게 DVD, 또 많아진 게 블루레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은 뭐 블루레이도 제대로 쓰지 않는 판이죠. 예. 선생님이 이제 대학교
대학교 가고 조금 지나다가 이제 영화 파일을 CD에다가 그래서 CD를 넣고 이제 영화를 TV 화면에 보는 뭐 CD 플레이어가 있었습니다. 참 화질 엉망이었는데요. 우리 집에 여러분들 해상도 개념이 좀 익숙할지 모르지만 가로 해상도 320에 세로 해상도 240, 320, 240. 지금 뭐 인터넷 유튜브만 해도 진짜 해상도 큰 건 4K 내지 8K라면서 네. 가로 해상도가 4000 또는 8000 픽셀을 던져주는데 그 옛날에는 CD 그게 320, 240 해상도였습니다. 대단한 화질이었습니다. 그때 그 당시에는 우와. 320, 240 해상도가요. 아까 말했던 리얼 미디어 해갖고 인터넷으로 그때는 모뎀이었는데요. 뭐 그렇게 초고속 인터넷이 아니어서 그런 것들은 뭐 80 해상도 가로 그런 걸 봤습니다. 진짜 모자이크를 봤습니다. 예. 근데 그 희미한 것 가지고도 와 대단하다 그렇게 했고요. 3D 게임이라고 뭐 버처 파이터 이런 거 나올 때 와 눈이 휘둥글 해갖고 그렇게 보았던 시절도 있습니다. 지금이야 뭐 거의 사람처럼 돼갖고 격투 게임 하는데 그때는 진짜 폴리곤이라서 삼각형 모아가지고 사람 형체를 만들고 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질문 하나 더 합시다. 아까 CD가 0.6GB 정도인데요. DVD로 올라오면서 이제 HD 해상도 또는 뭐 FHD 해상도 뭐 이렇게 해서 HD 해상도는 가로 해상도가 1366, FHD는 1920 해상도 이렇게 올라갑니다. DVD는 대략 한 4GB를, 블루레이는 한 25GB를 저장할 수 있습니다. 집에서 영화 CD에 구워놓은 것들이 진짜 이만한 박스로 있었는데요. 언젠가 내가 은퇴하고 다 버리려 했는데 아이씨 다른 것들이 쏟아져서 이사하면서 버리고 아이씨 눈물 나는데 뭐 DVD로 그리고 나서 이제 DVD로 나오면서 또 저장도 해놓은 것도 지금 안 보이고요. 그래요. 지금 우리 집 창고에 그렇게 DVD 한 박스 이렇게 있긴 한데 그러면 CD에서 DVD, 블루레이로 넘어가면서 똑같은 미디어 크기인데 정보의 저장이 많아집니다. 맞죠? 0.6GB에서 4GB, 25GB로 그렇게 높아집니다. 어떤 이유로 높일 수 있었겠습니까? 빛으로 쏘아 올린다 했잖아요. 그럼 이 간격이 너무 촘촘해버리면 어렵잖아요. 충분하게 왔구나 옆으로 퍼졌는 데를 인식할 최소한의 거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제로 CD는요, 컴퓨터 하드디스크는 섹터라고 해가지고 동심원으로 구역을 나눠놨어요. 근데 CD는 그게 아니라 이렇게 됩니다. LP 아시죠? LP도 처음 중심에서부터 계속 이렇게 동심원이 아니고 계속 하나의 긴 뭐 꽝쟁이 이렇게 도는 그런 형태인데요. CD도 그래요. 근데 CD에 사용되는 이 빛은 적외선입니다. 반면 DVD에 사용되는 것은 붉은색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블루레이는 말 그대로 푸른색 레이저 광선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자, 이거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물리에서 가르쳤던 내용입니다. 물리에서 가르쳤죠. 적외선과 붉은색 레이저, 푸른색 레이저는 어떤 차이점 때문에 될까요? 파장이 짧아져요. 파장이 짧아지면 무엇이 잘 안 됩니까? 그렇지, 회전이 잘 안 되죠. 옆으로 덜 퍼져요. 그러니까 붉은색 레이저 또는 이제 적외선 쓸 때보다 이 간격을 좁혀도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예전에는 0, 1 데이터의 간격을 이 정도씩 잡아갖고 이 정도씩 잡아서 갔다면 이제는 이 정도씩만 잡아도 되겠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게 이렇게 돈다라 했는데
동심은 아니고 어쨌든 이렇게 돈다 했는데 이 트랙과 트랙 사이에 간격을 좁혀되는 거야. 옛날에는 이런 식으로 트랙이 됐다면 지금은 요래도 되는 거잖아. 이해됐어요? 그래서 사용하는 빛의 파장이 짧아짐에 따라서 요 랜드 피트 요 틈 사이가 좁혀지고 그리고 트랙 간격도 좁힐 수가 있었으니까 정보를 더 많이 저장할 수 있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변태스럽게 블루레이 같은 경우는 뒤집어 가지고도 저장을 하게 있어서 정말 하나의 미디어에 50기가를 저장하기도 하네요. 그 처음에 블루레이 나왔을 때 와 저 블루레이 사봐야 되나? 뭐 이렇게 했었는데 하드디스크 가격이 그것만큼 싸게 나와가지고 블루레이는 안 샀습니다. 자, 뭐 지금까지 한 거 정리 좀 해보실까요? 오늘 할 것은 그래서 아날로그와 디지털 뭐 이런 정보에 대한 내용들로 좀 소개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도 별로 잘 안 쓰죠. 지금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뭐 엔간한 노트북에 하드디스크가 안 달려 있을 거예요. 뭐 흔히 SSD라 불러주는 그런 걸로 훨씬 더 빠른 속도의 저장 장치를 사용하고 있죠. 요즘 노트북에는 DVD도 안 달려 있는 노트북이 대부분입니다. 덩치 크고 무겁고 뭐 3D도 없고 결국엔 또 다른 저장 방법은 결국엔 아까 SSD와 같은 전기를 이용해서 저장을 하고 있네요. 우리가 자기장을 얘기할 때 요 놈들이 강자성체를 불러주죠. 강자성체는 외부에 자기장을 걸어줬을 때 특정 방향에 정렬되고 그 정렬된 게 꽤 오랫동안 유지되는 걸 강자성체라는 이름을 씁니다. 그래서 강자성체를 이용해서 정보를 저장했습니다. 보통 Fe2O3 흔히 산화철 3라 불러주는데요. 얘는 자연에 산출될 때 말 그대로 금속철의 녹이에요. 붉은색 녹이에요. 그래서 적철석이라는 이름을 씁니다. 여기다가 이제 SiO2 주산염까지 있는 거죠. 그래서 철의 산화물이 돌에 섞여 있는 철광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철광석에서 요 놈을 철로 뽑아내려고 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고요. Fe3O4가 있어요. 이게 재밌네요. 요 놈이 자성을 띄어요. 요 놈이 자성을 띄진 않는데요. 요 놈이 자성을 띄는 자철석이에요. 자석할 때 자철석입니다. 우리가 강자성체 하면서 철이라든지 니켈, 코발트 이런 놈들을 제시했습니다. 그 놈들은 아까 봤던 자기 구역들이 특정 방향에 정렬되는 것을 보았는데요. 전기를 사용할 때는 강유전체라는 놈을 사용해요. 우리가 금속의 정전기 유도를 본 적이 있습니다. 기억나실까요? 금속의 정전기 유도, 금속의 자유전자들이 꽤 많다 보니까 여기에 마이너스 대전체를 갖다 대면 전자가 이쪽으로 밀려나가네요. 여기가 플러스 마이너스, 이게 정전기 유도라 했습니다. 금속이었습니다. 그럼 비금속은 어떻습니까 하네요. 비금속에 마이너스를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는데요. 이것들이 구성하는 분자들이요,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이렇게 되면서 옆에 또 부분적인 플러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걸 치워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하면 대부분은 원래대로 돌아가요. 근데 강유전체라는 놈들은 안 돌아가네요. 그럼 이걸로 정보를 기록하는 거죠. 즉 이 강유전체의 정보가 부분적인 플러스, 마이너스, 부분적인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 뭐 1, 0 이런 식으로 정보를 디지털로 저장시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이제 강 유전체 여기다가 여러분들 핸드폰 메모리라든지 아이패드에 있는 메모리 이런 것들은 대부분 이런 강 유전체를 이용한 거가 되겠습니다. 말하다 보니까 중간에 이거 우리 몸이 어떻게 좀 더 민감합니까에 대한 내용으로 아까 역치 얘기했었는데요. 역치 말고도 역치가 작아도 되겠고요. 또 하나 더 있어요. 베버 법칙이라는 이름을 혹시 들어본 적 있습니까? 뭐 요 정도 올려놨습니다. 여기에 종이에 한 2장 정도 더 올리면 야 올려졌다는 걸 느낄 수 없을까요? 나와. 나나. 나와. 저요? 해보자. 네. 실험체다. 예, 실험체입니다. 눈 감으시고요. 자, 들어. 들고 있어요. 눈 감으시고요. 왜 그 시각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진 않잖아요. 지금 당장 입장 있어요. 왜요? 벌써 한 거 아니에요. 올려주는 게 느껴집니까? 안 느껴집니까? 자, 그러면 어쩔 수 없다. 좀 약하게 하자. 자, 요만큼만 들게요. 요만큼만 들어봅시다. 됐어요? 예. 그래서 뭡니까 하면 기존 자극이 있었는데 이 자극에 대해서 변화를 준단 말입니다. 변화를 주면은 그 변화를 느낄 수 있는 최소한의 자극을 얘기합니다. 기존 자극이 있었고 그 자극이 변화됐다고 느낄 수 있는 변화량 요 비율값이 일정하거든이라는 게 베버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언젠가 한번 나올 거예요. 무택생활 공부하면서. 근데 이런 종이 몇 장 안 들고 있는 상태에서 종이 한두 장 올려놓으면 올려졌다는 걸 느낄 겁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말이에요. 이 정도 들고 있는데다 한두 장 올리면 이건 못 느낄 것 같습니다 하는 거죠. 맞든 이해되겠어요? 네. 그래서 요 베바상수 K라는 이름을 쓰는데 베바상수 K가 작다는 것은 기존 자극 대비 자극 변화가 조금만 있어도 느끼겠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요? 조금만 있어도 조금만 변화가 돼도 즉 빛은 우리가 밝기를 이렇게 있는 와중에 누구 하나 전등 하나 살짝 끈다든지 더 켠다든지 하면 좀 밝아졌는데 쉽게 느낄 수 있다는 겁니다. 반면 소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귀는 미각은 이해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민감한 감각이다 하는 것은 역치가 작은 그리고 베버상수 값이 작아야 되겠습니다. 이거 하나 맞추면 오늘 수업 끝 해버릴게요. 오. 민감하려면 예? 민감하려면 세 번째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서치 가능한가요? 실제로는 여러분들 중3 내신이에요. 역치가 작아야 되고 베버상수 값이 즉 변화량이 작아도 느낄 수 있는 이게 민감한 감각입니다. 또 하나 더 칼륨 많으면 돼. 칼륨 많으면 생각으로 별거 아니에요. 세포가 많은. 비슷해요. 감각. 감각. 세포가 많은. 예, 감각 점수가 많으면 하는 거죠. 예, 그러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수업 끝. 네? 네? 네. 아이. 네. 이건 예, 그리고 이제 미리 시작할게요. 네? 네?